제가 진료실에서 제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하게 들립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몇 초간 조용해지십니다. 어떤 분은 씁쓸하게 웃으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십니다. 어떤 분은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자고 더 많이 걷고 덜 방심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뜻의 말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몸이 영원히 버텨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더 튼튼한 다리로, 더 맑은 정신으로, 더 편안한 잠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덜 의지하며 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을 현실적으로 돌보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늦어서야 깨닫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올바르게 시작하면 조금씩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아주 다양한 길로 노년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젊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쉬움을 함께 가져갑니다. 예전에는 늦게 자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수만 해도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웃고 이야기할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불규칙하게 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을 많이 먹어도 몸이 뚜렷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몇 층 계단을 오르는 것도 별 생각 없이 가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며칠 무리하게 일하고 푹 한숨 자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몸은 오래된 빚을 갚을 때가 왔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신호는 아주 작습니다. 하루 늦게 자면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습니다. 짠 음식을 한 끼 먹으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목이 마릅니다.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뻣뻣해집니다. 몇 계단만 올라가도 난간을 잡게 됩니다. 아침을 걸으면 손이 떨리고 몸이 피곤하며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서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빨리 무너졌습니까? 사실은 대개 몇 년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세월이 조용히 더해진 결과입니다. 하룻밤 잠이 부족했던 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끼 너무 짜게 먹은 일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도 평범해 보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진 스트레스도 지나갈 일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버팁니다. 곧바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계속 적응하려 하고, 계속 메우려 하고, 조용히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혈압이 오릅니다. 어떤 분은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집니다. 어떤 분은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립니다. 어떤 분은 단지 예전의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더 빨리 지치고, 멀리 나가는 것이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몸은 매우 공정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것이 쌓일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 걷는 일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 10분씩 1년을 걸으면 아주 긴 거리가 됩니다. 오늘 밤 30분 일찍 자는 일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밤이 수백 번 쌓이면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 한 숟갈을 줄이고 채소 한 접시를 더하고 자주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더 깊게 숨쉬고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일들에는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돈에서 복리의 힘을 이해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건강도 거의 그렇게 움직입니다. 좋은 선택 하나하나는 몸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쌓입니다. 나쁜 선택 하나하나는 몸에서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지만 오래 지속되면 점점 부족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0대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무릎이 약하고 몸이 무겁고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거운 운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3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걷기, 1시간 앉아 있었다면 한 번 일어나기, 저녁 식사는 더 일찍 더 가볍게 하기.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체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검사 수치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체력보다 먼저 자신감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마음도 더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다시 자신을 더 돌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좋은 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잘못 살아왔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더 늦게 시작한다면 분명 오늘 시작하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저는 65세에 아주 좋은 변화를 이룬 분도 보았습니다. 75세에도 분명히 나아진 분도 보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더 규칙적으로 살면서 걸음이 훨씬 안정된 분도 보았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밖의 화려한 모습들 때문에 오직 눈부시게 빠른 변화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큰 결과를 기대하다가 포기하십니다. 사흘 걸어놓고 바로 건강해지지 않았다고 실망합니다. 일주일 식사를 조절하고도 체중이 줄지 않았다고 낙담합니다. 며칠 일찍 자보고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몸은 스위치를 켠다고 곧바로 불이 들어오는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오랜 가뭄을 지나온 땅과 같습니다. 다시 푸르게 되려면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달 전보다 일어설 때 통증이 덜하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졌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덜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손주와 더 오래 놀 힘이 생겼다면 그것은 아주 큰 성공입니다. 저는 자신의 약해진 부분만 바라보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눈은 더 흐려지고 다리는 더 느려지고 허리는 더 아프고 기억력은 더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매일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폐는 꾸준히 숨쉬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두 손은 아직 잡을 수 있습니다. 뇌는 아직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이미 잃은 것만 원망하면 쉽게 체념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은 한 어르신께 아침마다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해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분은 웃으시며 참 이상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스스로에게 덜 화를 내게 되었고 덜 낙심하게 되었으며 더 성실히 걷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내가 내 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곧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형벌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안에서도 여전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더 알맞은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이 좋지 않다면 생활 시간과 저녁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친다면 먹는 방식과 숨쉬는 방식, 쉬는 방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외롭다면 가족과 이웃, 오래된 친구에게 다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어떤 만성질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그대로 있어도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당뇨병을 앓은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병에 걸린 날부터 자신은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식사는 아무렇게나 하고 운동은 그만두고 건강검진도 드물게 받았습니다. 방치할수록 몸은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한번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뒤 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 음식을 줄였습니다. 제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약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6달 뒤 그는 제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병은 아직 남아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병이 완전히 나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아가는 방식이 병을 덜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오래 지속할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욕은 늘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힘이 납니다. 어떤 날은 피곤하고 지치고 게을러지고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의욕만 믿고 가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습관입니다. 양치질할 때 의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옷 입을 때 의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는데 의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 제 시간에 자기, 규칙적으로 먹기,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일을 그런 습관으로 만든다면 매일 자기 자신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10분도 걷기 힘든데 내일부터 하루 1시간 운동하겠다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끊겠다고 선언해 사흘 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 걷기,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텔레비전을 15분 일찍 끄기, 한 끼 식사에 채소 더하기, 매 시간 일어나 기지개 켜기. 작지만 꾸준한 행동은 짧은 열정보다 늘 강합니다. 저는 이른을 앞둔 한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결심할 때마다 중도에 포기해서 이제는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인생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 집 앞에 나가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첫 주에는 나흘 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닷새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20분을 걸으셨습니다. 3달 뒤에는 이웃 몇 분과 함께 아침 걷기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변화는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믿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음을 되찾는 순간 아주 많은 다른 문들이 함께 열립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은 모든 시간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발전을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만성질환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계 안에서 더 잘 사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루는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몸은 여전히 응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일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은 자주 그분들을 정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넘기자. 내일은 너무 피곤하니 다음에 하자. 이번 주는 일이 있다. 이번 달은 걱정이 많다. 한가해지면 시작하자. 그리고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몸은 한 번의 큰 결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개 수백 번의 작은 미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노년의 삶에만 있는 짐들을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자녀와 손주를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아픈 배우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살아서 자신을 돌볼 의욕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오랜 세월 은근한 통증을 참고 살아와 견디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을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로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집안일과 재정, 자녀, 책임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약해지고 나서야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만난 70이 넘은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절약했고 가족을 훌륭히 돌보았으며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슬픈 점은 돈은 있는데 어딜 갈 힘이 없고 무엇을 먹어도 부담스럽고 잠은 편치 않고 멀리 나가려면 화장실부터 계산해야 하고 다리가 약해 넘어질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주 진솔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챙겼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을 누릴 사람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못합니다. 건강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삶의 거의 전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돌보는 일이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덜 듭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자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덜 짜게 먹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덜 앉아있고 더 자주 일어나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을 잠시 쬐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덜기 위해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검사 수치가 아주 나쁘지 않고 병도 아주 심하지 않은데 매일 반복되는 침묵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앉아 있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아파도 혼자 견디고, 걱정도 혼자 합니다. 사람은 연결을 잃으면 자신을 돌볼 의욕도 함께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는 더 대충하게 됩니다.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잠은 불규칙해집니다. 병의 신호도 더 오래 지나치게 됩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께 매일 최소한 한 번은 밖에 나가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채소 한 단을 사러 가는 일이어도 좋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이어도 좋고, 이웃과 몇 마디 나누는 일이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훨씬 밝아진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약과 음식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아지면 몸도 자주 응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우울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찍 말하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병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불면을 견딘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면 다 잠이 나빠지는 줄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는 이미 기력이 바닥나 있었고 쉽게 눈물이 나며 기억력도 분명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면 습관을 조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 뒤 몇 달 후 그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참는 것이 언제나 강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70의 몸이 30의 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지금 나이에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60의 나이에 잠을 잘 자고 걸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은 젊지만 방탕하게 살며 지쳐 있고 방향을 잃은 사람보다 훨씬 귀합니다.
옛 사진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3달 전에 나와 6달 전에 나와 비교하십시오. 오늘의 내가 전보다 나아졌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 위에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어떤 분은 아직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시작했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큰 결심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환경으로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미리 사두십시오. 일어날 시간을 맞춰 두십시오. 함께 걸을 친구를 구하십시오. 검진 예약을 먼저 잡으십시오. 환경이 도와주면 의지는 훨씬 덜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규율이 부족하다고 탓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배치가 아직 성공하기 좋은 구조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있어. 오랫동안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뒤에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눈이 밝고 몸이 민첩하며 스스로를 잘 돌보고 여전히 삶이 넓게 열려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 아직 그리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이미 지쳐 있고 자신을 움츠리며 하루하루 그저 버티듯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운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전 때문만도 아닙니다. 돈 때문만도 아닙니다. 아주 많은 경우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반복된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잠자는 방식, 먹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몸을 대하는 방식, 삶과 계속 연결되어 지내는 방식. 많은 분들이 제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좋은 약 하나, 귀한 음식 하나, 특별한 방법 하나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오래 할수록 진짜 비결은 화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더 분명히 느낍니다. 매일 실천할 만큼 충분히 작고 시간이 지나며 분명한 차이를 만들 만큼 충분히 올바른 것들입니다. 조금 더 일찍 자기, 조금 더 꾸준히 걷기, 조금 더 적당히 먹기, 조금 덜 화내기, 조금 더 자주 사람을 만나기, 제때 건강검진 받기, 필요할 때 약을 꾸준히 복용하기, 몸의 이상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이런 것들은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많은 분들이 지나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한 반복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비슷한 나이의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늦었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오래 앉아 있었고 밖에 잘 나가지 않았으며 먹는 것도 마음 내키는 대로 했고 귀찮다는 이유로 재진도 미루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여기저기 아팠고 피곤했고 기저질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받아들이되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계속 걸었습니다. 식사가 이상적이지 않아도 조금씩 고쳐갔습니다. 피곤하면 쉬었다가 다시 했습니다. 우울하면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갔습니다. 몇 년 뒤 두 사람의 차이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히 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대개 한 번의 큰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의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방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것을 후회하고 너무 자주 늦게 잔 것을 후회하고 젊을 때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병을 오래 끌다가 늦게 치료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 후회는 분명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남은 시간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10년 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충분히 많이 반복되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됩니다. 저는 80이 넘어서 다리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된 분도 보았습니다. 오랜 불면 끝에 다시 잠들게 된 분도 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으며 비관적인 마음이 달라진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아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더 피곤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의욕이 꺾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삶은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계속 돌봄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 아침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맛있는 식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매우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미 잃은 것만 바라보다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나빠진 뒤에야 자신의 몸을 아끼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인내를 주고 가족에게는 돈을 쓰고 책임에는 시간을 바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쉬는 일을 미루고 치료를 미루고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청구서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고르고 꾸준히 하십시오. 10분 걷기, 30분 더 일찍 자기, 너무 짠 음식 하나 줄이기, 약을 제 시간에 먹기, 가족에게 전화하기, 아침 햇빛을 몇 분 쬐기, 미뤄두었던 검진 예약하기, 지난 세월의 자신을 용서하기. 단 한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내일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몸은 오래도록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대개 응답합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보는 아주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 약, 검사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즉,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평범한 날들에는 그저 버틸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알하키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위기의 날들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날들에서 더 많이 결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피곤해도 가벼운 움직임을 선택하는 그 순간,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식사 자리에서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그 순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그 저녁, 몸이 작은 신호를 보낼 때 기꺼이 귀 기울여주는 그 순간, 바로 그런 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만난 68살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병은 없었지만 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고 점심때는 졸리고 오후에는 허리가 뻐근하며 밤에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자정을 넘겨 잠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식사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시간씩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늦게, 그리고 꽤 많이 드셨습니다. 주말에는 들쭉날쭉하게 몰아서 잠을 잤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쳐놓으면 그것은 몸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은 없지만 그렇게 조용히 달아가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줄만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노화를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조정한 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가벼워졌고 머리는 맑아졌고 기분은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몸은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비교적 일정한 수면 시간을 좋아합니다. 몸은 자주 움직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몸은 굶었다가 과식하는 것보다 적당한 식사를 좋아합니다. 몸은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을 좋아합니다. 몸은 건강한 반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그 리듬을 거스르면 몸은 피로와 불균형, 점진적인 쇠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바꾸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어느 나이에서든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바꾸지 않는 대가는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살의 밤샘과 70살의 밤샘은 전혀 다릅니다. 30살의 한 달 운동 부족과 70살의 한 달 운동 부족은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의 한 번 넘어짐과 노년에 한 번 넘어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저는 식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늙었으니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제한해서 식사가 걱정만 남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두 극단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건강한 식사는 되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영양, 적당한 양, 소화가 편안함, 그리고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식사에는 알맞은 단백질 공급원, 다양한 채소, 적당한 탄수화물,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하며 너무 짜고 너무 단 것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일 잘하다가 포기하는 식단보다 꽤 괜찮은 식사를 여러 해 이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만난 거의 70의 한 여성분은 인터넷에서 본 식사법을 계속 따라했습니다. 어떤 때는 밥을 완전히 끊고, 어떤 때는 주스만 마시고, 어떤 때는 오래 굶었습니다. 결과는 피로, 불면, 짜증, 그리고 다시 폭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기본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시간에 먹고, 다양하게 먹고, 적당히 먹고, 천천히 드시라고 말입니다. 2달 뒤 그분은 아주 오랜만에 식사가 더 이상 전쟁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식사에서 이익을 얻기 전에 먼저 식사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근육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혈당, 혈압만 신경 쓰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노년의 큰 문제라는 점은 잊고 계십니다. 근육은 더 쉽게 일어나게 해줍니다. 더 안정적으로 걷게 해줍니다. 낙상을 줄여줍니다. 대사를 더 좋게 유지해줍니다. 뼈와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건강함과 자립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피곤할까봐 오래 앉아있고 움직임을 피하기만 하면 몸은 대개 더 빨리 약해집니다. 제가 무거운 운동을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꾸준히 걷기, 알맞은 가벼운 물건 들기, 능력에 맞는 간단한 근력 동작 몇 가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몸은 사용하는 것은 지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조금씩 거두어 갑니다. 이것은 근육에도 해당되고 균형 감각에도 해당되며 기억력에도 해당되고 자신감에도 해당됩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운동한 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아주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산 장바구니를 집 안까지 혼자 들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평범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그것이 품위였습니다. 노년의 많은 건강 목표는 사실 겉모습보다 품위와 자립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발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혼자 더 가볍게 일어나기, 미끄러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씻기, 계단을 더 안정되게 오르내리기, 더 편안하게 잠들기, 스스로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기. 이것들은 모두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는 대개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노년에 들어서는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살아가는 해의 수만 늘리려 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해들의 질을 높이려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닳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가십니다.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고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가벼운 통증이 오래 이어져도 익숙해집니다. 몇 달째 잠이 들쭉날쭉해도 나이 때문이겠거니 합니다. 밖에 나가는 일도 줄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고 웃는 일도 줄어들었는데 이 나이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분명 한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많은 쇠퇴는 방치로 인해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난 72살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오래 남은 말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큰 병은 없는데 제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마음 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식사도 하셨고 생활도 하셨고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생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잠은 불규칙했습니다. 움직임은 적었습니다. 햇빛을 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필요한 몇 마디 외에는 거의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대충 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요. 때로 사람은 큰 병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삶의 리듬이 없어서 조금씩 달아갑니다. 우리는 심장, 간, 신장, 뼈와 관절에 대해서는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 또한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말은 적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분 몇 개를 돌보는 일,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 오랜 친구와 함께 걷는 일, 정성스러운 한 끼를 만드는 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 작은 선행을 하는 일, 누군가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는 일. 사람이 아직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면 몸은 자주 다시 밝아집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3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햇빛을 10분 쬐기, 매일 천천히 걷기,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 2달 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체중도, 검사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일 일어날 이유가 다시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몸은 좀처럼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울함이 오래가면 잠이 나빠집니다. 잠이 나빠지면 식사가 흐트러집니다. 식사가 흐트러지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임이 줄면 다시 더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나쁜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걷기는 잠을 더 좋게 만듭니다. 잠이 좋아지면 정신이 더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자신을 돌보고 싶어집니다. 자신을 돌보게 되면 마음도 더 밝아집니다. 좋은 소용돌이 또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혼자 사는데 어떻게 의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는 삶은 몇 가지 면에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하루의 구조를 만드십시오.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문을 열어 빛을 들이십시오. 식사 시간을 분명히 두십시오. 움직이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반드시 해내야 할 작은 일을 하나 두십시오. 짧더라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구조가 생기면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또 저는 늙고 약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을 품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기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남에게 의지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언젠가 자기 삶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두려워할수록 많은 분들이 더 피하게 됩니다. 넘어질까봐 균형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병을 알게 될까봐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피곤할까봐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느릴까봐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키우는 것입니다.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십시오. 집안을 더 안전하게 정리하십시오. 정기검진으로 일찍 발견하십시오. 읽기, 대화하기, 배우기를 통해 머리를 계속 움직이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두십시오. 능력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욕실에서 미끄러진 뒤 넘어짐에 대한 공포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어디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덜 걸을수록 다리는 약해졌고 균형 감각은 더 나빠졌으며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서기, 짧게 걷기,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리기, 욕실을 더 안전하게 바꾸기. 몇 달 뒤 그분은 아주 단순하지만 참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문이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 자유를 되찾는 일은 집 문턱을 다시 넘어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늙어서 쓸모없다. 나는 너무 옅다.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뇌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점점 믿게 됩니다. 대신 더 공정한 진실로 바꾸십시오. 나는 예전보다 느리지만 여전히 나아질 수 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 능력이 남아 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말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쉬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반복해서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를 돌보는 일에는 기꺼이 나서시면서도 정작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도움이 필요하면 곧바로 달려가십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무리해서라도 해내십니다. 가족이 아프면 자신의 피곤함도 잊고 돌보십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허리가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가 줄고 걸음이 점점 약해져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하지요. 그 나중에가 때로는 여러 해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 느끼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라 여기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쳐버리면 누구도 제대로 돌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면 온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른 시기에 자립 능력을 잃으면 일찍부터 자신을 돌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제가 만난 거의 75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손주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자녀들을 위해 요리하고 집안일까지 분주하게 하셨습니다. 식사는 급하게 하셨고 늦게 주무셨으며 무릎 통증이 오래되었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다리가 약해져 넘어지셨고 몇 주 동안 누워 쉬셔야 했습니다. 그제야 가족 모두가 허둥지둥 일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나를 챙겼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아주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여행을 가야 하고 비싼 물건을 사야 하고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하고 특별한 식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자신을 돌보는 일은 대개 아주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증상이 있으면 진료받기, 조금 더 충분히 자기, 천천히 먹기, 무리한 일을 조금 줄이기, 필요할 때 앉아 쉬기, 매일 몇 가지 동작하기, 피곤하면 솔직히 말하기, 필요할 때 도움 청하기, 약을 잘 정리해두기, 물을 꾸준히 마시기, 이것이 몸에 대한 친절입니다. 또 저는 도움을 청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실패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자립하며 살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줄 알 때 더 잘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달아달라고 자녀에게 부탁할 줄 아는 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해 더 잘 소통하려는 분은 가치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통증을 억지로 참는 대신 물리치료를 받는 분은 미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집이야말로 때로 우리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지팡이를 쓰면 남들이 자신을 늙었다고 볼까봐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걸음은 불안정했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셨으며 결국 실제로 넘어지셨습니다. 그 뒤 다시 회복하는데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알맞은 지팡이를 사용한 뒤에는 훨씬 자신있게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괜한 자존심을 좀 더 일찍 내려놓을 걸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과 뉴철 혼동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집은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에서든
자존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저는 가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습니다. 거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연결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대화가 있는 한 끼 식사, 진심이 담긴 안부 전화 한 통, 요즘 어머니 잠은 잘 주무세요? 하고 묻는 진심 어린 질문, 함께 걷는 시간 한 번, 어르신의 옛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자리 한 번, 이런 것들은 많은 물질적 선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어르신들은 약과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보이고 있고, 여전히 목소리가 있으며, 여전히 가족의 일부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연로한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어르신이라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는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와 손주가 더 자주 들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대화가 적어 외롭다고 말씀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올바르게 사랑할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여러분께 삶에 대한 호기심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멈추는 순간 아주 빨리 늙어갑니다. 새로운 것을 읽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날만 반복됩니다. 쓰이지 않는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거창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더 잘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요리를 배우십시오. 외국어 단어 몇 개를 배우십시오. 식물을 돌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운동을 배우십시오.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십시오. 뇌는 적당한 도전을 좋아합니다. 삶의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78에 영상통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손주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공하셨을 때 어린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네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휘어졌다고, 걸음이 느려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향한 문을 닫을 때에야 비로소 노년이 정말로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남아있는 예비자원이 얼마나 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예비자원이 되게 넉넉합니다. 며칠 잠이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다녀와도 금세 회복됩니다. 식사가 불규칙해도 견뎌냅니다. 가벼운 병도 더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예비자원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말은 같은 사건이라도 나이가 든 몸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한 번 감기에 걸려도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입원해도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운동이 부족해도 힘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삶의 리듬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목표가 단지 병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의 예비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비교적 규칙적인 잠에서 옵니다. 아직 움직이는 근육에서 옵니다. 가볍게라도 단련된 심장과 폐에서 옵니다. 충분한 영양에서 옵니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머리에서 옵니다. 여전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에서 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좋은 습관 하나하나는 예비 자원 통장에 넣는 저축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한 남성분은 가벼운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회복이 빠르고 어떤 분은 크게 쇠약해집니다. 이분은 나이가 적지 않았는데도 회복이 꽤 빨랐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전부터 여러 해 꾸준히 걷고 식사도 비교적 잘하셨고 제 시간에 주무셨으며 집안일도 많이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에는 자본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닥쳤을 때 그 자본이 버텨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일이 생기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큰일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함정입니다. 혈당이 올라야 단 것을 줄이고, 허리가 심하게 아파야 운동을 시작하고, 오래 불면이 이어져야 생활 시간을 고치고, 너무 외로워진 뒤에야 다시 사람을 찾고, 의사가 경고해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삶은 대개 신호가 작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좋아집니다. 몸은 대개 소리치기 전에 먼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 더 피곤해지고, 조금 더 잠들기 어려워지고, 계단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자주 잊어버리고, 조금 더 덜 움직이게 되고, 조금 더 우울해집니다. 이 조금 더라는 순간들이 사실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만난 거의 70의 한 여성분은 요즘 시장에 다녀오면 빨리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나이 들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리 운동을 가볍게 시작했고, 걷는 양을 늘렸고, 단백질을 더 챙겨 드셨으며 조금 더 일찍 주무셨습니다. 3달 뒤 그분은 가장 기쁜 일이 예전처럼 완전히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처럼 급격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상태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큰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빠르게 좋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잃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또 저는 비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 더 건강한 친구를 보고 우울해집니다. 어떤 분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고 안심합니다. 둘 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유전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겪어온 사건들이 다릅니다. 쌓여온 습관이 다릅니다. 더 지혜로운 목표는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3달 전 나는 잠을 어떻게 잤는가? 지금은 더 나아졌는가? 반년 전 나는 얼마나 걸을 수 있었는가? 지금은 더 나아졌는가? 예전에는 피곤해서 자주 짜증냈는데 지금은 더 차분해졌는가? 이렇게 비교해야 공정하고 올바른 동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좋지 않은 날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피곤한 날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게으른 주간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플 때도 있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리듬이 흐트러지면 스스로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아예 놓아버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드셨다면 오늘 다시 평소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번 주 운동을 못했다면 다음 주 가볍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달 마음이 지쳤다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보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이라도 지키십시오. 완벽함보다 지속됨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이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분은 있다고, 여러 번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한참 웃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또 여러분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년은 단지 잃어가는 시기만은 아닙니다. 무르익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차분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의미 없는 것을 덜 찾게 됩니다. 한 끼 식사, 한 번의 숙면, 가족, 햇빛, 고요한 아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성숙함에 몇 가지 좋은 습관이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세월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깊고 단단하고 만족을 아는 방식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여러분께 젊을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란 언제나 거창하고 먼 개념만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경우 자유는 바로 자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자유란 원할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할 때 스스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고 옷을 입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몇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건강관리는 단지 병을 피하거나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능한 오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만난 78의 한 남성분은 전구를 갈거나 작은 집 몇 개를 옮기기 위해 아들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을 힘들게 한 것은 도움을 청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점점 주도권을 잃어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다리 힘을 다시 기르고 수면을 바로잡고 영양을 더 챙긴 뒤 그분은 집안의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자유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목표를 검사 결과지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좋아도 매일 피곤하고 넘어질까 두렵고 밖에 나가기 싫고 지나치게 남에게 의지한다면 삶은 여전히 가볍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몇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도 걸을 수 있고 잠이 비교적 괜찮고 정신이 맑고 생활 대부분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면 매우 소중한 삶의 질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일정표를 놓아버리고 작은 일들을 놓아버리고 감당할 수 있는 책임까지 내려놓으면 대개 더 빨리 약해집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아무 목표도 없어집니다.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고 언제 먹어도 상관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머리를 거의 쓰지 않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가로워 보이지만 그런 환경에서 빠르게 쇠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휴식도 필요하지만 삶의 리듬도 필요합니다. 나무는 폭풍만 피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과 물, 좋은 흙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하루에 몇 가지 고정된 기준점을 가지시라고 자주 권합니다. 비교적 일정한 기상시간, 한 번의 움직임 시간, 하나의 의미 있는 일, 누군가와의 연결, 진짜 쉬는 시간, 무리가 없는 취침 시간. 이런 기준점들은 하루에 형태를 주고 마음에 의지할 곳을 줍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거의 모든 것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3가지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햇빛을 들이기 위해 문을 열기, 화분에 물 주기, 골목 끝까지 걸어가기. 한 달 뒤 그분은 시간이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치유는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께 기억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것이 두려워 더 긴장하십니다. 작은 일을 몇 가지 잊는 것은 때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뇌를 오래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약이나 두뇌 게임만이 아닙니다. 뇌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충분한 잠을 좋아합니다. 꾸준한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대화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좋아합니다. 쓰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립되고 잠이 부족하고 움직임이 적고 교류가 적은 뇌는 오래 맑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뇌가 약해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매일 뇌를 길러주십시오. 책 몇 쪽 읽기, 손주에게 옛 이야기 들려주기, 휴대전화의 새로운 기능 배우기, 예전 노래 떠올리기, 밖에 나가 삶의 풍경 바라보기, 짧게 일기 쓰기. 이런 소박한 일들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보다 더 건강해지는 꿈, 가까운 여행을 혼자 갈 수 있는 꿈, 좋은 건강으로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꿈, 작은 정원을 가꾸는 꿈, 평안하게 살며 덜 아프고 가족에게 덜 짐이 되는 꿈, 예전에 놓쳤던 것을 하나 배우는 꿈. 꿈은 거창해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할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또 저는 자신이 느리다고 낙심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리다는 것이 길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년의 좋은 것들은 더 천천히 오지만 더 깊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은 조용한 아침에서 오고, 정은 짧은 전화 한 통에서 오며, 성장은 몇 달의 꾸준함에서 오고, 평안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것들은 젊을 때는 다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노년을 단지 내려가는 마지막 구간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더 천천히 살지만 더 밝을 수도 있고, 덜 소란스럽지만 더 깊을 수도 있으며, 폭발적인 힘은 줄어도 지혜는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몸을 잘 돌보고 마음을 계속 열어둔다면 이 시절 또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온전히 마무리하며 제가 오랜 세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아주 오래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밤잠이 예전보다 뒤척여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더 무겁습니다. 기억력이 더 흐릿해집니다. 기분이 더 쉽게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날씨 때문이라고, 나이 때문이라고,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몸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한가해지면 하겠다고 기다립니다. 자녀와 손주 걱정이 끝나면 하겠다고 기다립니다. 잠이 다시 좋아지면 운동하겠다고 기다립니다. 더 건강해지면 걷겠다고 기다립니다. 의욕이 생기면 바꾸겠다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와 함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조금 더 약해지고, 조금 더 근육이 줄고, 조금 더 관절이 굳고, 조금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오기 때문에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오래 쌓이면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저는 반대 방향의 변화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늦은 저녁 식사를 줄였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피하던 검진을 다시 받으러 갔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며 혼자만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3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아주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분들은 걸음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삶은 하룻밤 사이 바뀌지 않지만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믿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반복될 때 생기는 힘을 믿으시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여러분이 60이라면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70이라면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80이라도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직 있다면 여전히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큰 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몇 분 걷기, 물을 더 꾸준히 마시기, 조금 더 일찍 자기, 조금 더 천천히 먹기, 아침 햇빛을 조금 쬐기,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집안의 길을 더 안전하게 정리하기, 미뤄두었던 검진 예약하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몰랐던 지난 세월의 자신을 용서하기.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셨고 헌신하셨고 많은 사람을 돌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삶의 기쁨을 가능한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고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가족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매우 귀한 자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잃은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남아있는 힘으로 앞으로의 세월을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며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함께할 수 있음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신을 돌보기로 결심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분이 한 분 더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참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께 늘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 단단해지시고 더 편히 주무시고 걸음은 더 안정되며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세월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